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요. 섬수누님의 이 댓글이 눈에 딱 띕니다. 모닝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왜요? 왜? 그래도 우리가 굿모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철님,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비밀남신님 먼저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입니다. 오늘 어떠한 소식들을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먼저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픽 보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네, 우리 한동인 기자의 변화되는 모습, 초창기에 그 어버버하면서 제대로 말 못했던 그 타임부터 이제는 그냥 질문을 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참 발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이 화제 인물을 꼭 만나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반전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강성희 의원한테는 사실 여쭤볼 게 되게 많습니다. 전주 의뢰 그 안혜욱 후보하고 또 사실은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싸움? 경쟁? 이 선의의 경쟁이 사실은 되게 볼만했었는데 하여튼 두 분이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됐었죠.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요. 쇼미더민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살아가는 코너죠. 쇼미더민신 코너에서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고요. 그리고 끝나면 쇼미더 영심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베이비박스 후원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드리는데 오늘 우리아이 재단에 김미정 간사를 모시고 후원금 얼마나 모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오늘도 한동인 기자가 정리해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말 우리 국회 역사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이런 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쌍특검법이 이른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금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이 이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에 본회의장을 이제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해서 일단 총 183표 가운데 이제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83명이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일단 민주당 169명, 그리고 정의당 6명, 그리고 야권 성향 무소속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그리고 진보당 강성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여기에 우리 또 강성애 의원도 네. 표결에 들어가셨군요. 오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네. 183명이 제적해서 한 명이 일단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왜 모르죠? 이거 원래 법안에 대한 거는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명 182명이 이제 민주당과 야당 소속 이제 전원합해서 182명인데 183명 그 한 명이 제가 누군지 지금 못 찾아서 자 볼까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169명. 민영배 의원은 지금 복당이 된 거예요? 복당이 어제 이제 투표가 끝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까지는 그러면 무소속으로 네. 됐겠군요. 자, 그럼 봅시다. 김홍걸 의원도 무소속이고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그다음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수, 윤미향,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진보당의 강성애 의원이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명이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일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조정훈은 없었잖아요 어제. 조정훈 의원은 이제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어제 표결에 들어오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한 명이
누굴까? 그 배신자가 누굴까? 사실 배신자라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궁금한 아주 특이한 분이었는데 어쨌든 180명을 넘겨야 되는 요건은 다 충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저께 화를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특검법안에 대해서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특검 법안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팩트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그리고 본회의 숙려 기간이 최대 60일 거쳐서 최장 240일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이 이제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소관 이제 상임위가 법사이다 보니 이 법사위 계류 기간이 생략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2월 말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330일 걸리는 거였는데 네. 그러면 정말 그래도 야 이거 되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한 90일 정도가,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금 네. 절약되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요 안에 대해서 좀 되게 예민할 것 같은데. 네. 추천을 쌍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수사 범위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고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입장이 이제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일단은 정의당 안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 내용 수정이 이제 본회의 숙려 기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그 대장동 이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정의당 안이 원래 처음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양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교섭단체가 아닌 그런 그 당에 추천 권한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정의당, 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이런 분들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김건희 특검 같은 거는 민주당에서 좀 양보를 했었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것도 일단은 정의당 안으로 좀 정리가 된 네, 거죠. 일단은 정의당 안으로 돼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만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코바나 콘텐츠의 기업 협찬 의혹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본회의 숙려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상임위 180일 동안 계류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제대로 합의가 됐거나 뭐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면 요 기간 동안에 특검을 추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방식으로 네. 하기로 좀 얘기가 됐습니다. 정의당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네. 이게 12월 말에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12월 말이면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여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도 사실은 안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네. 총선 얼마 앞두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엄청나게 민심이 안 좋겠죠. 네. 그러면 총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거부권은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생각이군요. 이게 신의 한 수네요. 네,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국민적으로 모든 보수권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고 그렇죠. 박상도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 거부권 자체도 좀 불가해 보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여파가 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금 현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쯤 되면은 그 박 특검에 대한 기존 수사 플러스 돼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게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사실 이제 그래서 가장 문제인데 그것도 해결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건 이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왜 제대로 못했냐? 그렇게 압승 많이 해놓고는 뭐 기소는커녕 제대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여당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갈 텐데요. 네. 이번에 방미한 상황에서도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네. 실제 잘했다 싶은 거에는 꼭 김건희 여사가 뭔가 껴있는 것처럼 특히 넷플릭스 CEO 사장하고의 그 회담? 뭐 여기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처럼 그렇게 딱 보이는 사진도 막 게재가 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던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김건희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자, 김건희 리스크 이것 때문에 여권이 매우 힘들어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관련 보고 논란의 여파가 조금씩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좀 진화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지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 사진 보세요. 아까 혹시 사진이 있나? 아, 그 사진은 아닌가? 어쨌든 제가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그 직책도 없고 직위도 없는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질 않나? 네, 민간인 신분입니다. 네, 그분이 뭔가 해가지고 마치 잘된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지를 않나? 사진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뒤에 통역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통역 원래 대통령 앞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순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온전한 성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더 돋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내부 비판이 계속해서 있고 지금 내부 얘기를 좀 보면은 한 네. 초선 의원의 얘기입니다. 솔직히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선을 넘은 것 아니냐.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공개되지는 않게 했었어야 한다. 이게 사고는 대통령실이 치고 뒤처리는 당이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여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김 여사가 현직 장관들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관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면 내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진화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얘기가 사실이에요? VIP 공은 천공이다. VIP 원은 뭐 누구다.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여권 관계자 발로 이게 내일신문 보도 내용인데 이런 내용 자체가 보도됐다는 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솔직히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선을 넘은 거 아니겠느냐. 설사 김 여사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공개되지는 않게 했어야 된다. 대통령실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한 여권 관계자 이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근데 행동이 반복될 것 같고 4년 남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신인규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도 이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결정까지도 영부인이 관심이 있고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 헌법 위반이고 권한의 사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아니에요? 원래 이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관심 사항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지금 뭐 말이 안 어떤 되는 것 내용인지 같은데.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뭐 이 주가 조작 사건 때도 보였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태창님께서 한동희 기자는 발전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발전이 없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써니님은 우리 한 기자 팬인가 봐요. 오늘 열일하는 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멋집니다. 멋진 놈, 멋진 여자, 멋진 남자야. 참. 식구죠, 식구. 솔직히 말해봐요. 절대 아닙니다. 엄마나 누나나 내가 봤을 때는 사촌이나 아빠나 이럴 것 같아요. 누나가 없습니다. 누나 없어요? 박종호님, 최순실은 저리 가라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역시 또 좀 약간 한탄스러운 내용으로 또 뉴스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의 주인공을 뽑으라면 단연 이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전주울 지역에 출마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인데요. 제가 좀 전에 혼났습니다. 강성회라고 한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아침 문서 발음이 꼬여가지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모시고 한번
국회 입성한 소감, 포부, 앞으로 이 험난한 길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보당 강성입니다. 예, 여기 이게 뭐야? 네. 국회의원 뺏지 말고 그 위에 있는 게? 이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 유족들이 국회에 오셔서 의원들에게 달아주신 겁니다. 와, 진짜 의미가 있네요. 네네. 정말 뜻깊습니다. 저는 저 다시는 국회의원을 사실 처음 봅니다.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의원님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네요. 참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우선 제가 당선을 한번 축하드리고요. 먼저 축하드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보당의 첫 국회의원 강성입니다. 사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저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였고요.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하면서 10년 투쟁해가지고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생활 몇 년 하다가 택배 노동자들이 1년에 22명씩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문제 바로 잡고 싶어서 택배 노조로 와서 일했고요. 지금은 당의 부름을 받아서 진보당의 1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전주공장, 현대차 전주공장의 버스부에서 네. 버스 합판을 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의 바닥면을 네. 뼈대와 바닥면을 체결하는 일을 체결이 했고, 뭐예요? 체결이? 그러니까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붙이는 거. 네. 무슨 바닥면을 철골 붙이는 크레임 위에다가 이제 나무 합판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직접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붙이는 그렇죠. 일을 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와, 대단하신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말 국회의원까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사실 저는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제가 좀 무식하게 질문을 하는 건데.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사실 현대자동차는 물론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노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급여도 많고 복지도 좋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노동운동가라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귀족노조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더라고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우리 현대자동차 안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일을 같이 하려면 성희야 일로 와서 뭐 좀 도와줘. 아니면 뭐 이거 좀 갖고 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업체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들한테는. 하청업체였어요? 예, 하청업체. 비정규직 하청업체였고 그래서 아니 우리도 좀 인간 대우 해줘라. 그래서 노동조합을 한번 만들자 우리도. 왜냐하면 정규직들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띠 메고 집회하면서 그렇죠. 임금 인상 투쟁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 노동조합 처음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우리도 정규직하고 똑같은 안전화 줘라. 왜 우리는 안전화 남들이 쓰다 버린 안전화 신어야 되냐. 안전화도 원래 안 줘요? 주긴 주는데 되게 질이 낮고 몇 달 쓰면 바로 앞이 벌어지는 그런 안전화 이런 거 줬어요. 그래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처음 요구가 안전화 똑같은 거 줘라. 작업복 똑같은 거 줘라. 이런 게 첫 번째 요구였고 그렇게 싸우다가 10년 싸워서 정규직을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실제 실현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년 걸리는 과정에서 파업도 세게 했고 심지어는 공장 점거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 피치 못하게 전과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특히 전주공장에는 800명 그리고 울산과 아산까지 포함한 모든 현대차 공장에서 약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투쟁적인 성격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되게 부드럽고 그런데 정말 이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투쟁가로 만드는군요, 네. 이 현실이.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요,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완주 군의원 선거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고물가지원금 100만 원 지급, 그리고 옛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허브 복합센터 개발을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농협중앙회를 이전하는 것, 또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금융 공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전북형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등의 공약으로 많은 표를 얻으신 분입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이 공약은 좀 너무 거창하긴 한데 또 사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합진보당 후보로 처음에 출마했을 때 그럼 어떻게 당에 입덕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창당 발기인이었고 그때부터 계속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당의 길을 계속 걸어왔죠. 근데 네. 이제 다만 현장 노동자로서 그냥 일반 당원이었지 이런 어떤 정치인이 된 것은 이제 이번이 이제 처음인 것이죠. 자, 이렇게 평범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어떻게 국회에 입성해서 좀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됐는지, 또 그 현장에서 본인이 한 얘기는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진보당은 국회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모든 야권을 하나로 모아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길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진보당 국회 간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이 기적은 계속된다. 와, 이거 되게 멘트가 좋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야권을 하나로 모아서 한번 심판의 길로 달려나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아님께서 강성희 기억하자. 김남진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이 탄생하셨군요. 강아지님께서 강성희 의원님, 우리 대통령과 이 일제 친일파적인 그런 국회의원들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윤석열 정권 미쳐 들어가고 있다, 야권 분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다들 아시는 얘기를 뭐 굳이 하라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도 선거운동 할 때도 약속했지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 뭐냐, 국회에 가서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뭐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가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약속드렸던 것은 쌍특검 실현하겠다 이 약속드렸어요, 제가. 쌍특검. 예.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정의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보당이 한 명 들어가고 나니까 정의당이 사실 반갑게도 쌍특검 바로 하자고 하시고, 이래서 저는 야권이 어제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포부가 남다르신데, 자, 어쨌든 어제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첫 표결하신 거예요? 어제가 그러면? 아닙니다. 첫 표결은 아니고 네. 지난번에 그 양국관리법을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했었는데 어제는 두 번째였죠. 그랬군요. 어쨌든 그때는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그 법안은 그냥 좀 무산이 됐지만, 그렇죠. 이번에 특검은 또 당당하게 팩트에 올리는 그런 또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강상희 의원님 진보당 1호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진보당이 사실은 전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헌재에서 네. 위헌정당으로 네.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의원님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당선되신 다음에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무슨 취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정호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번에 상임위 그때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정당이고 위헌정당의 연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문제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어서 위헌정당이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 진보당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전주 시민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고 이 나라의 선거 시스템과 제도는 도대체 뭐가 된단 말입니까? 네네. 그러면 실제로 진보당은 예를 들면 국방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논란도 있는데 그렇죠. 주민이 직접 투표로 이것을 뽑아준 국회의원, 헌법기관을 어떤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장님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국방위 논란과 관련돼서 정우택 국민의힘에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뭐 일부 보수 언론들은 계속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진보당을 더 키워주는 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계속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주 시민들이 그 표를 준 강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말 그대로 이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적인 개혁을 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 뭐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통합진보당의 그 뭐 위원정당 그런 논의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통합진보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진보당의 역사적 계보를 잇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는 진보정당의 그런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네. 다만 지금 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과거의 통합진보당 사건과 이것을 연루시켜서 뭔가 진보당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네.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진보당의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난 전주 선거에서 사실 이런 색깔론 프레임이 어마어마하게 전주 시내를 도배했거든요. 그때 그랬었군요. 예, 플랜카드도 엄청 붙었고, 그리고 저의 상대 후보도 아주 그런 발언들을 계속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뽑아준 것은 이 색깔론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아직 서울은 전주만큼의 의식이 도달해 있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국방위를 원래는 원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요? 국방위를 원한 게 아니라 네. 제가 갈 수 있는 상임위가 국방위밖에 없었어요. 비어 있는 데가 거기. 예, 하나밖에 없고 네. 그냥 무조건 국방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제가 국방위 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저는 안 된다 하니까 그렇죠. 속으로는 사실 그러면 난 더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 말라니까 가고 싶어졌어요. 예, 그랬는데 네. 사실 전주 낙후되어 있는 전주 발전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임위가 좋겠다. 특히 정무위에 들어가서 네. 이 대출 금리 문제, 서민들 정말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휜다. 이 문제 제가 계속 선거 때 문제 제기했거든요.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무위 가고 싶다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정무위를 가게 된 거죠.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 그레이스님께서 민주 없는 민주당에서 진보당으로 당을 갈아타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의원님 응원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네요. 이런 거에 또 힘입어서 꼭 전주뿐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무위원 배정되셨는데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이자 잡는 국회의원 이자.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무위 갔더니 아무튼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예방도 오시고 협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더구나 서민들은 이자 갚느라 너무나 어려운데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거고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대출 이자가 살인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우리 규정이다. 그래서 아니 그 규정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갚아라. 도대체 뭐 답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게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왜 이렇게 이자가 높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이자의 원가를 공개해라 그러면 그렇죠. 도대체 이 가상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건지를 공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만들어주세요. 물어봤더니 뭐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렇대.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대는데 다 그냥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싸워주시겠다는 의원님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막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그동안 민주당하고 정의당 등 야권을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진보당이 오히려 진짜 시원하게 우리들의 의견을 대변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시기에 정말 야당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신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기득권 야당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자,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어제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쌍특검이 이제 올라갔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만 물론 저희는 뭐 거기에 집중해서 당연히 찬성했지만 그것보다 저희는 다른 법안에 대해 또 집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벤처 특별법이었거든요. 벤처 기업의 창업자에게 주식이 한 주 있어도 10주의 의결권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니 창업자한테 10배의 의결권을 준다고? 네. 그럼 우리 개미들은 뭐야?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본을 네. 뒤흔드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 되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됐어요? 통과됐어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서 뭐라고 반대 토론했냐면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말 적대적으로 싸우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같이 손잡고 이거 통과시킵니까? 이거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했는데 결국 통과됐거든요. 진보당의 진보 정치가 네.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것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을 하는 당이 진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벤처특별법에서 아예 창업자한테 그 의결권을 한 주당 10배씩 주는 걸로 법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네. 왜 네.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어떤 그 창업주의 어떤 경영권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반대 토론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반대 표결도 많이 나왔고 기권도 많이 나왔어요. 네. 왜 기권하지? 차라리 반대하지. 그러니까 그래서요. 네. 그것도 국회 안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한 주당 의결권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거는 그 회사 정관에서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법으로 만든다는 거는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통과가 됐군요. 아무래도 이제 벤처 기업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포부는 되게 좋으셨는데 문제는 임기가 1년밖에 사실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원래 하시던 분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 의석이 한 석밖에 없지 않냐. 네.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진보당의 한 석이 그냥 한 석이 아니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한 석과는 비할 수 없는 한 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원외에 10만 명의 우리 당원들이 있고 민주노총과 전농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가 사실 저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그 힘을 모아서 진보당은 국회 내에서 싸워 나갈 것이고 국회에 왔더니 네. 진보당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세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다른 야당 분들이 다 같이 환영해 주시고 특히 저에게 법안 만들 거 있으면 가지고 와라. 내가 다 이렇게 우리 민주당 도와주겠다. 의원들 다 연락해가지고 사인하게 해줄게. 뭐 이런 의원들도 계시고 또 뭐 정의당이나 또 우리 기본소득당이나 다 정말 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한석이기 때문에 뭐가 어렵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제 임기가 1년이니까 1년밖에 없지만 1년이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진보당의 강성희가 3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진보당도 몰랐어요. 전주 시민들이. 제가 진보당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보당이 무슨 빵집이에요? 중국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을 몰랐는데 3개월 만에 이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요. 우리 변호사님이 갑자기 국회에 출마를 했는데 네. 3개월 만에 그냥 당선이 된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그만큼 엄중하고 무섭다는 걸 전 느꼈어요. 그러네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당선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기득권 정치가 봤을 때는 네. 이게 뭔 일이야?
특히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어마어마하게 낮았거든요. 그렇죠. 20%대밖에 안 되는 투표율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투표율이 낮으면 기존 정당이 절대 유리하다. 왜냐하면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표를 집어넣으면 당선된다 했어요. 근데 도리어 20%밖에 안 되는 투표율에서도 제가 아주 월등히 앞서는 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저는 이것이 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 이후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길이 뭐겠습니까? 저는 탄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탄핵하려면 200석 이상의 야권이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진보당의 대약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 정말 뭐 말씀만 들어도 아주 그냥 딱 힘이 느껴지는데 아마 그래서 진보당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겠죠. 지역적으로 원래 민주당 일당 독식 정치가 원래 전주는 사실은 좀 그렇죠. 팽배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의원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 무소속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그분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진보당에 우리 강성희 의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되셨고 특히 이때 전주을 후보의 안혜욱 네네네. 안혜욱 후보가 갑자기 깜짝 등장하면서 네. 이 선거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좀 재밌게 움직이는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안혜욱 후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욕설도 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응을 많이 얻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원정도 많이 가고 네, 네, 맞습니다.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강성희 의원이 조금 밀릴 것이다 이런 초반에 얘기가 있었었는데 곧바로 나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딱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점이 조금 그분들의 마음을 좀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보당은 그때 얘기한 게 아니고 아, 그 사실은 전부터? 이전부터 계속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근데 그랬군요. 다만 국회에 이제 의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못했고 우리 당원들이 10만 당원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모든 투쟁하는 현장, 농민, 노동자 아니면 시민 여러 투쟁하는 현장에 다 진보당이 있는데 오직 한 군데 없는 곳이 하나 있다. 어디요? 거기가 대한민국 국회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갔으니 그 힘으로 정말 윤석열 정부 한번 심판의 길로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사실 민주노총이 5월 달에 총궐기를 하고 네. 7월 달에 총파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윤석열 심판하겠다고 지금 총파업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의 많은 대표자님들께 말씀드렸어요. 4월 5일 날 강성희가 당선 안 되면 총궐기 총파업도 힘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당의 강성희가 당선되면 이 윤석열 심판에 총궐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이 투쟁들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 그 힘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말 우리가 야권이 200석을 넘겨서 네. 실제로 탄핵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전부터 원래 그런 기치를 내걸고 일을 하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전국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또 그런 도화선이 또 좀 영향을 미쳤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자영업자 등 당원들이 진보당의 많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을 저도 되게 지지하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그런 의원,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진보당은 좀 너무 극단적인 좌측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바로 그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몰랐던 혹은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진보당의 10만 당원 중에 네. 약 70% 정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0원씩 당비를 내면서 많이 내시네. 네, 10,000원씩 냅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그리고 1,000원씩 낸다는데. 예. 그래서 그 당원들이 사실은 직접 투표로 후보자들을 선출해요. 총선의 후보자들을. 네, 네. 그렇게 해서 당이 만들어져 왔고 이분들이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 우리 문제를 바꿔주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실현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국회로 들어가자. 우리가 직접 정치하자. 이러면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그 당원들의 힘으로 선거도 치르고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아유, 정말 말씀만 드려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맞아, 이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했었었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바로 현수막 정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보당의 촌철살인 현수막이 정말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국민의힘당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밑에다가 딱 진보당이 딱 받아치는 그런 현수막. 예컨대 지금 보십시오.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당이 쓰니까 밑에 국익? 일본 국익 말입니까? 저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딱 임팩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주에서도 진보당 간첩당 맞죠? 뭐 이런 현수막이 붙었었다고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야, 현수막이 얽힌 이야기들도 사실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실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해 해주시고 얘기 너무, 많이 너무 좋았어요,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데 사실 저 현수막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물론 당에서의 어떤 선전일을 맡으신 분들의 노고가 물론 있는데 주민들이 해주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공약은 아니지만 TV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이다. 왜냐하면 검찰 캐비넷 안에 나는 흠잡힐 게 없다. 다른 의원들은 뭐 흠잡힐 게 많아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정권 있으시다면서 괜찮아요? 아니 그런 정권은 저는 뭐 얘기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네. 아니 그래서 흠잡힐 게 없는 강성희가 한동훈과 맞짱 떠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주민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모았다가 토론하면서 야 요것을 우리가 플랜카드로 걸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 그냥 쫙쫙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주민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농축하고 응집했다가 이렇게 딱 터트려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딱 와닿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자, 어쨌든 10만 당원을 갖고 계신 이 진보당, 소수 정당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노동자이고 우리 서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당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많이 배웠다든지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가면 300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안 쫄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한테 막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사실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전주 시민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 마음 변치 말아라. 변치 말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만 가면 사람이 변하냐? 변치 말아라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말뜻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냐? 그리고 이 국회를 정말 뒤집어 엎어라라고 했던 주민들의 그 눈빛, 그 말과 그 눈빛을 기억하면 저는 더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마음으로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멋진 국회의원 되셔서 국회 의정 활동 활발하게 또 본인이 원래 원하신 바대로 잘 해 나가기를 사실은 바라고요. 이번이 1년짜리 사실은 국회의원이지만 앞으로 이 1년이 10년이 될 것이다. 혹은 2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너무 국회의원들 되신 분들 미안한 말이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엘리트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분보다도 우리 국민을 정말 대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었는데 딱 그 표본으로 이번에 당선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기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마 영치님들께서도 아마 저하고 같은 심정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써니님께서 강성희 의원님 잘 좀 해주세요. 정말로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송경호님도 결국 큰 그림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꼭 좀 잘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죠? 저는 잠시 후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쇼미더미심 하기 전에 저희가 막간에 특별한 인터뷰를 잠깐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베이비박스 후원 공익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라이브 중에 슈퍼챗 많이 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드렸는데 바로 그 슈퍼챗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 여러분이 슈퍼챗을 쏘시면 우리 아이 재단에 기부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것이 베이비박스 후원에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왜 자동으로 되냐? 저희 뉴스토마토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넘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인 후원금을 우리 아이 재단에 저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25일 정도, 26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모두 96회의 슈퍼챗 후원이 있었고요. 액수는 지금 저기 화면에는 133만 얼마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글에 들어가는 그 비용 빼고 순수하게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유튜브 수수료를 제외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돈을 바로 저 금액이라고 해요. 133만 7,818원. 저희는 이 금액 전체를 그래서 우리 아이 재단에 후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재단의 김미정 간사님 모시고 우리 아이 재단은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앞으로 방향이나 혹은 우리들이 또 가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안녕하십니까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간사님. 김미정 간사님이세요. 네. 자, 우리 아이 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 아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또 언제 설립돼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아이 재단은 2019년에 토마토 그룹이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네. 재단의 설립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민족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며, 그 국내 어린이뿐 아니라 북한 어린이, 또 조선족이나 고려인 어린이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 어린이들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2019년에는 그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50톤의 옥수수 국수를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소리 없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해왔던 그런 재단이군요. 네. 네. 계속해서 잘 되길 바라는데 네. 지금 현재 뉴스인사이드하고 함께하는 공익 캠페인은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 네, 아니겠습니까? 네.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이 뭔지 또 이게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 재단 사업을 이제 올해는 베이비박스 지원 사업, 또 이제 저소득층 자폐 어린이 지원 사업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베이비박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에서 연간 100여 명, 또 많은 해에는 200여 명. 어머, 많네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보호 인원이 아기들이 2천여 명 된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센터 내에서 아기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그 미혼 부모들이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누적해서 지금까지 2,0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했다면 대단한 일이고. 저희가 계속 후원한 건 아니고 그 센터에서, 센터에서, 네, 계속 예. 보호하고 있었다는. 어쨌든 거기에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는 네. 게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자, 위기 영화. 어떤 분은 우리 패널이신데 사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너무 무책임한 어른들에게 무책임을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있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아기들을 그 무책임하게 방치하기보다는 사회가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센터에서 미혼 부모들이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그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실제로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우리 미사타님께서 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어요. 네. 우리 그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미사타님은
이 진보 방송의 모든 방송에 다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일본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영치님들 슈퍼챗 통해서 우리 아이 재단 후원 캠페인 지금 많이 벌이고 있는데 액수가 많고 적은 것보다는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 사실은 후원했어요. 이렇게 기부하기로 제가 그 연결해서 해놨어요.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그 뉴스인사이다에서 홍보 그 영상이 나가기 시작한 다음에 슈퍼챗뿐 아니고 재단 후원 계좌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 네. 네, 또 정기 후원 그 약정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정기 후원했어요라고 네.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정말 미력 하나만 그래도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명옥님께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셨고 밤을 지난 새벽님께서도 솔직히 베이비박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업을 또 국민들이 신경 써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김어준님도 우리 아이 재단 힘내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은 그 힘들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좀 가고 싶다. 이런 말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후원금 전달식을 한번 사실 금액이 너무 좀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게 저희가 한 달 안 돼서 모은 금액인데 저희 작년 1년 동안 이 뉴스토마토에서 모은 후원금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걸 좀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우리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예. 자, 어린 생명을 살리자 베이비박스 후원금 전달하겠습니다. 133만 7,818원이고요. 이게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후원금입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 후원 사업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우리도?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건 가지고 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기회 될 때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우리 아이 재단 후원 상황까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슈퍼챗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 좋은 일에 쓰고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저는 잠시 후에 정말로 이번에는 쇼미더민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라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저희가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 소영님께서도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박미영님께서도 이 베이비박스 사업 관련해서 20,000원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환님께서 정기 후원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이길만님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는데요. 어머, 이 와중에 21도 한라사님 어제도 슈퍼챗을 그렇게 쏘시더니 근데 끝나고 쏘셔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도 10만 원을 지금 또 쏘셨어요. 이분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쏘셔서 제가 쏘시는 거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또 쏘셨어요. 예?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시더니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너무 걱정돼요, 솔직히. 근데 하여튼 감사해요. 예. 자,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자, 한 주 동안 민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배종찬 선생님 머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요? 머리 안 잘라요? 이발소를 안 가는 것 같은데. 자르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머리를 자르든지 목을 자르든지. 네. 자, 대박항해님, 나가고 싶더라도 좀 참으시고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저희가 한번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그 기초 자료를 쓰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면서 추이를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긍정이 32.3%, 네. 부정이 64.7%가 나왔고요. 아, 긍정 32.3%, 부정 64.7%. 지난주에 긍정이 34.4%였는데 2%포인트 떨어졌다. 아, 좀 더 떨어졌군요. 결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 효과는 뭐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죠. 아유, 정상회담 효과가 없기는커녕 저는 아주 열불이 나는데요, 솔직히. 뭐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완전 미국 일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방금 전에 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종의 기저현상이죠. 그 전부터 막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외교와 논란이 됐다는 것이 대통령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미국에서의 그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잘 흡수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60세 이상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퍼센테이지가 48.4%. 근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퍼센테이지는 46%로 나타났는데, 우리 이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데일리안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그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이,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다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만 60세 이상이 50% 넘게 또 긍정적인 이런 표현을 좀 했더라고요. 이 평가를. 그래서 조금 조사 기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나 경향을 보게 되면 다 부정적인 영향이 좀 훨씬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죠. 저희 그렇죠. 조사에서. 우리 거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뭐 짧게만 짚으면은 60대도 그렇고 60대가 사실은 훨씬 더 높아야 되겠죠.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니까. 근데 60대나 대구 경북이나 주부청에서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제 또 부정이 높지만 그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핵심 지지층도 흔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60세 이상이라고 그냥 뭉뚱그립니까? 요즘 60세, 70세, 80세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세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렇죠. 나눠야죠. 60하고 70은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군요. 왜 그랬어요? 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조사인데 어쨌든 긍정평가는 하락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워싱턴 선언 이런 거 들어보니까 저는 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내용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쓸데없는 각서만 쓰고 온 셈이 됐어요. 핵 앞으로도 절대 안 건드린다. 핵 농축이나 뭐 재처리 관련된 아무런 부가적인 활동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도대체가 본인이 한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했는지 좀 저는 궁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어쨌든 영업사원 1호라고 밝힌 대통령이 성과를 내민 것들하고는 정말 머쓱하게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도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업 점수가 너무 안 좋은데. 일단은 이번 미국 성과에서 제일 주목을 했던 것은 그거겠죠. 그러니까 뭐 워싱턴 선언이다 또는 NCG다 이건 이제 둘째치고 경제적인 성과인데 경제적인 성과는 2차 전지 또 반도체 뭐 전기차 이쪽일 텐데 그게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넷플릭스가 있고 등장하는 이 쭉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나오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스턴으로 이제 마지막 일정에 가서 또 바이오 관련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대를 했던 2차 전지나 IRA법은 진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쪽으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넷플릭스 CEO를 만난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투자를 뭐 늘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원래는 더 금액을 늘려서 할 예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넷플릭스가 작년에만 한국에서 매출을 7,700억을 올렸어요. 영업이 7,700억 달러? 아니, 억 원. 네. 억 원. 아, 그렇죠.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이 만난 게 넷플릭스 광고를 해준 셈이 됐고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좋죠, 뭐. 그렇죠. 머스크도 만났는데 머스크는 말하자면 세계적인 셀럽 아닙니까? 네. 만나서 뭐 기가 팩토리 뭐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기가 팩토리에 대해서 아시고 물어보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네, 기가 팩토리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써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모르시는 분이. 에너지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여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핵 처리를 제대로 해야지만 사실 그런 것도 다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앞으로. 그렇죠. 내가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와중에 또 김건희 이 여사가 또 좀 숟가락을 얹은 것처럼 또 됐고 컨셉을 이쪽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문화 뭐 이쪽. 네. 로스코 하는 미술관에 거 보면. 네. 자, IRA법하고 반도체 지원법도 결과적으로 뭐 특별히 더 한 게 없다. 도대체가 뭐가 달라졌느냐.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뭘 했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LA 타임즈 기자가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최우선 경제적 순위는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제조업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었는데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당신의 행보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큰 아픔을 당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야, 이게 미국 기자가 할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기자가 일단 물었어야죠. 그렇죠. 네, 우리 이게- 기자가 물었어야 멋있는 되는데 기자예요? 미국이 네. 미국 기자가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보기에도 얼마나 한심하면 그렇죠. 이런 걸 네. 물어보겠어요. 미국 기자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이 로저 가든에서 있었던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든한테도 아예 대놓고 당신 이거 다 재선 고려해서 그런 개념 아닌가라는 의식을 가지게끔 만든 게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당신 나이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등등 질문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왜 지금 역대 대통령과는 유례 없이 임기 1년 차에 외교가 국정 운영의 부정평가의 이유로 가장 높게 등장하는가 하면 그러면 미국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 불러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시진핑 베이징에 가서 그러면 펑여우라는 중국 노래를 부를까? 그럼 계속 이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젠가는 만날 거 아닙니까? 안 만나지는 않을 테니까 안 만날래나요? 그래서 만날 이제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번 외교에서의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도 영영 원수질 거냐? 지금 러시아의 이 생산하는 우리 제품 판매가 한 20% 급감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네. 이 의문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기자의 그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공급망 핑계를 대면서 이건 중국 견제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는데 사실 물밑에서 우리한테 마이크론에 거기 못 팔면 우리 보고 팔지 말아라. 중국에서 팔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민간 기업한테 민간 기업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이런 걸 팔아라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런 말을 들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또 이 답변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짓고 뭐 수천 개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업한테는 정작 중국에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이게 양심도 없어. 말인지 방구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방구인지 나왔습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워싱턴 선언 내용이 없는 걸 떠나가지고 아예 우리의 앞으로 이제 핵과 관련된 모든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속국처럼 미국이 알아서 할 때 그냥 오케이 해라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 서명했다는 게 저는 이게 더 끔찍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 돌아오면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짧게만 이건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네. 두 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이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하기 전에 중국과 협의했다는 거예요. 아세요, 두 분은? 어떻게 협의를 했답니까? 그게 이제 정동영 장관이 전 장관이 이제 이야기한 건데 이게 뭐 발표가 됐나 봐요. 중국과 협의를 했대요. 미국이.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미동맹 70주년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또 중국도 여전히 대화를 나눠요. 네. 그러니까
이 G2라는 것이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중국하고 각을 세우면 미국이 완전히 한국 편을 들어주고 선물을 더 많이 줄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엄청난 양의 교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번에 한국과 워싱턴 선언을 하기 전에도 네. 중국하고는 이미 외교 채널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아닌 척하면서 미국도 계속 중국, 러시아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는 뭡니까? 자기 대선 당선될 때 러시아로부터 결정적인 기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미국도 중국, 러시아랑 계속 대화하고 관계 유지를 해야죠. 우리가 굳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 얼굴 붉힐 일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그에서 소위 이제 우파 쪽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제 자체 핵무장론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힘의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좀 놀란 거죠. 아 이거 이렇게 그대로 뒀다간 진짜 할 것 같은데. 네? 하면서 우리 대통령 너무 놀랐네. 그리고 국빈으로 와 해놓고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은 이 핵그룹 협의라는 거기에 보면은 프레지던트 윤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켜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자체 핵무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우파들도 당황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아마 비판 받을 겁니다.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아휴,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한들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나는 확장 억제가 우리가 수위를 높이면 뭐 핵잠수함이 뭐 와가지고 뭐 한 번 더 근해 있거나 뭐 이런 긴장만 고조되잖아요. 북한도 올리겠죠. 그러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만일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이건 이게 오히려 한반도에서 이 핵 전쟁이 날 위기감을 훨씬 더 고양시켰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러시아, 중국 핵 기술 북한에 줄 명분도 있어요. 네, 쓸데없이 그쪽을 자꾸 자극하면서 계속해서 약을 올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자, JK님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영어 연설 아주 잘했습니다. 그쪽 사람들 막 2분마다 기립박수 하느라고 매우 힘들어하는 얼굴이 딱 보였는데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됐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이 질문했었어요. 난 이 얘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본인 영어 열심히 잘 말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말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게 그동안 국내에서 했던 말의 종합판이었다. 자유, 민주주의, 가짜뉴스.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왜 연설비서관을 왜 안 바꾸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요즘같이 실용예고가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미사여구를 잔뜩 아무 의미 없는 미사여구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비바람님께서 노예 외교, 대한민국 포기각서 도장 찍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게 미국 가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공감이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몸살이라는 표현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는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 한쪽에다가 뭐 이런 생각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민심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물론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 지지를 계속해서 하는 마음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 민주당 지지율 어떻게 나오고 국민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추이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에 추이를 보시면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은 방금 전에 이제 노영희 그거 말씀하셨지만은 두 정당 모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이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46.3%로 직전 조사보다 약 한 2%포인트 가량 내려갔고요. 국민의힘은 34.9에서 34.1로 0.8%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내려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긴 한데 국민의힘도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돈봉투 의혹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뭐 진정되는 국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는 상당히 타격을 준 이슈이고 타격을 주고 있는 이슈이면 또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비해서 대통령의 외교 실책이 더 크다고 그렇죠. 보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중도층의 민심이 일주일 새 또
그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네. 이게 지난주에 31.5%였는데 중도 민심이 그 28.1%로 내려앉았어요. 네. 이걸 보면은 사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해도 결코 안심하면 안 된다. 네. 이거 겸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앞으로 검찰 수사를 더 봐야 돼요. 네. 이게 뭐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툭툭 내놓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돈봉투와 관련해서 그래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디어토마토에서. 네. 네, 본부장님이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그 네, 나온 돈봉투 거죠?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당의 간판을 내려야 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위기냐라고 했을 때 34.6%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관련자들을 출당 제명하는 선에서 수습 가능한 위기라고 답한 분들이 25.1%. 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으므로 큰 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던 분들이 와, 그렇게 34.7%인데 높아요?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한테 위기긴 위기인데 네. 수습 가능하거나 큰 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반수를 넘는 59.8%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하네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네, 34%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짧게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서는 심각한 위기라고 보겠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검찰의 의도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중간일 것 같아요. 이 중도층이 어떻게 보느냐인데 중도층에서는 관련자들을 출당 제명하는 선에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팽팽한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조치를 그러니까 의혹이 실제로 정명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냐. 이게 이제 중도층 여론이 중요하겠죠. 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도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요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재명 지도부의 대응이 매우 적절했다가 27.9%, 대체로 적절했다가 21.2%, 대체로 부적절했다 18.3%, 매우 부적절 26.7%인데요. 합산을 해보면 적절했다가 49.1%, 부적절했다가 45%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오차범위 내인가요? 4% 내입니다. 예, 뭐 내에서 그렇죠? 예, 예. 다소 그러면은 적절했다가 좀 높았고요. 적절했다가 다소 높긴 했으나 네. 오차범위 내이니까 팽팽하다고 봐야죠. 이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건은 앞으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지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또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이 배 소장님께는. 예.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띄우고 있는 제3지대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예. 자, 정당 지지도 조사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빠져서 제3지대 쪽으로 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첫 번째로는 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네, 주세요. 화면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조사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있는 가운데 이른바 금태섭 제3지대를 넣었거든요, 같이. 네. 거기를 넣었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4가 정도 34% 되는데 좀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빠진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일부가 결합이 돼서 제3지대 13.7%가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의 성향을 어떻게 보냐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3지대가 생기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더 불리해진다는 이야기고.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3지대가 생긴다면 제3지대 돌풍이 불 건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지역구에서 13.7%를 후보자가 받는다면 이건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비례정당 투표인데 비례정당에서 13.7 정도 해가지고 뭐 의석을 여러 개가 뭐 목표하는 3, 40석이 될 수 있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네. 그것도 연동형 비례정당으로 간다면은 가능할 일이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지대는 정말 이 돌풍을 일으킬 만한 정말 우리가 예상할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인물이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에서 제3지대 정당을 넣느냐 뺐느냐 이제 이걸 보고서 그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그렇죠. 제3지대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이 46%였단 말이야. 아까. 46.5%였는데 46.3%. 포함한 조사에서는 별로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에서 1%도 안 빠졌고 46.3%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는 조사에서는 6%라서 45.6%라서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근데 우리 이게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34.1%에서 27.9%로 이거는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6.2%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오차범위를 네. 벗어나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보이는 거죠. 중도민심하고 그 여당을 지지하던 그 민심을 제3지대가 가져갔는데 그러네요. 13.7%면 사실 좀 많이 나온 거예요. 되게 그렇죠. 흥미로운 게 신당 뭐냐면은 치고는. 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1도 뭐 크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성격이 강한 인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여론조사 근데- 결과죠. 근데 지난번에 제3지대 얘기 나왔을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내부 그 공천 파동 뭐 즈음 해가지고 아마 민주당에서 비명계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제3지대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이 정당 지지도 같은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민심은 아니죠. 오히려 아닌 것으로 지금 네. 나왔다는 그게 왜 거죠. 그러냐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경우는 호남 쪽의 인사들이 많이 이탈할 때 네. 그들이 이탈해서 당을 만든 그러니까 2016년의 경우죠. 국민의당이 호남 쪽을 많이 가져갔을 때나 이탈해 있는 거지 그냥 성향적으로 국민의힘 성향 쪽과 가깝다고 판단되는 네. 제3지대에서는 이탈할 일이 없는 것이죠. 네, 자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또 하나 있습니다. 최고위원 리스크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5월 1일에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이미 정해졌다. 김재원은 제명이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한 1년 정도 뭐 정직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뭐 징계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에? 그리고 그렇죠. 지금 또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네, 원외잖아요. 부담도 없고. 부담이 그리고 없죠. 이준석 그 전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도 뭐 그 정도 수위의 징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현역 의원이고 뭐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왜 욕을 안 할까요?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상한데. 뭐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정서상 보면 태영호 되게 최고위원이 기분 더 나빠요. 감정을 해쳤거든요. 국민 감정을. 근데 대통령실 가만히 있네요. 이럴 때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태용호 의원이 법륜핵관이 됐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제 북한 이슈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징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제가 아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택임조라 그러는데 네. 태영호, 김재원, 조수진이라고 그러는 택임조. 조수진 의원은 빠졌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징계가 징계다운 징계가 될 수 있겠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 윤리위가 지금 이양희 전 위원장도 사퇴를 냈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는 또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제대로 징계되기가 어렵다고. 누구는 양도고용 얘기해가지고 1년이나, 1년을 네. 맞았나요? 당원권 정지를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을 이렇게 그냥 두거나 혹은 징계를 뭐 경징계에 그치거나 이러면 나는 반발이 심할 것 이 같은데. 국민의힘은 소위 말하는 극우정당이라는 그 꼬리표를 떼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하고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하고 이 한 주간의 민심을 아주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공식적인 그런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인사. 아니, 어차피 있을 건데. 또 이렇게 뭔가 좀 끊어주는 맛이 있어야 된단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곧바로 이어서 쇼미더 영심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좀 끊어주고 이거 잘해야 된단 말이죠. 예. 자, 이 와중에 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소향님, 후원 감사드리고, 에스더님, 강원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노님, SUNO님 감사드리고요. 드래곤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여러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들이 또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 영심!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여전히 두 분 자리 같이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배 소장님한테는 출연료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야, 이거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좀 줘요. 아, 본부장님. 분당 계산 해드릴게요. 조금만 분당 계산. 분당하고. 나 이거 들었어. 분당, 들었어. 분당 계산해준다. 아, 이거 되게 분당, 들었어. 좋아. 길게요, 길게. 네.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 쇼미더 영신 오래 가야지 우리. 빨리 끝내야죠. 분을 넘기면 안 돼요. 시간 끌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시간 많아요. 알았어요. 네. 참고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처럼 신뢰 구간을 따질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과연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와, 이거 7,7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왜 항상 7,700명? 모르겠어요. 요... 게다가 퍼센테이지도 77%야. 자,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77%. 그리고 화면 좀 크게 해주시라고. 도대체 우리 PD님 나이도 많은 분이 왜 저래? 보여요? 저렇게 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뭐가 1등이었죠? 예상대로요. 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이슈였죠. 77%. 네, 그러니까 경제 이슈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대만 해협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해결해 와라 하는 게 11%. 네. 북핵이나 대북 확장 걱정은 2%에 불과했고요. 안보 이슈는 도청 의혹 재발 방지 및 공개 사과 요구가 9%.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나 대만 해협 문제 이거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건 그 인터뷰에서 대통령 이상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외신하고 인터뷰만 하면 이상해진다니까요.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또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도 안 해. 조선일보 빼놓고는. 그러면서 이 인터뷰하니까는 한국 언론 패싱. 인터뷰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걱정해주고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야당 패싱. 친구끼리 염탐하냐 MBC에서도 얘기를 하질 않나. 아메리칸 파이죠. 그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거잖아요, 대통령이 또. 거기서 또 이 얘기가 있더만요. 제가 봤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보통 우리 같으면 들을 텐데 저 같으면 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게 단란주점이나 이런 그 유흥업소에서 보통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본인이 뭘 안 했다 그래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쪽에 워낙에 또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 어쨌든 하나라도 잘하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바랬던 염원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이 일이 사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한번 댓글 읽어주십시오, 배수님. 의견 첫 번째입니다. 바라는 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자, 하츠 유키 아이디님인데요. 이름만 보면은 일본 분이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제피로스님께서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똑똑 해주시는지 궁금하네. 게다가 또 예언가 분들도 계셨어요.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예언을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언을 많이 하셨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정환성님께서 들러리면서다 글로벌 호구될 느낌이 든다.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요즘. 네. 하늘바다님이 보나마나 꿀먹은 벙어리 될 거고 미국 여고 도장만 찍고 올 것 같다. 나가지 말고 찌그러져 있는 게 국민을 돕는 거다. 아주 과격한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꿀먹은 벙어리 될 거고 미국 요구대로 도장 찍고 올 거다라는 예언이 딱 맞았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호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느낌적으로 와닿네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의견 삼은 더 인상적이네요. 네. 미국 바이든밖에 모르는 바보. 빨리 바꾸자님은 짝사랑도 이 정도의 똥멍청 짝사랑이 없다. 순해보네. 완벽하게 바이든 너무 좋아하는 이 짝사랑이네 진짜. 이명희님께서는 직격탄입니다. 언어 하나 관심 없음. 영어 연설문에만 꽂혔음. 아메리칸 파이죠. 네. 그 다음에 마운틴 탐님께서는 제가 빨리 할 이유가 없네요. 분당 계산되는데. 천천히 마운틴 탑 그냥 백악관 가서
사진이나 많이 찍는 게 중요하겠지. 네. 아, 저는 배 소장님의 이런 상황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도 천천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가죠. 해보겠습니다. 그냥 배 가까운 가서 사진 찍는 게 참고로 중요하겠지. 말씀드리면요. 네네. 저는 출연료가 없어요. 아니, 우리한테 주시는 분인데 당연히 없어야지.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나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 자, 바이든 이쁘게 있더라. 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바이든은 한국 대통령 복이 있네. 저런 상호구를 만나다니. 좀 부적절한 거는 좀 그냥 대강 음처리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다 읽어요, 삐 그거를? 처리 안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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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기타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국민 공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DS 리님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인데 기대가 되네. 아, 우리가 이런 기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네. 역시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재치 넘치는 또 댓글이 또 있네요. 예, 어쨌든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정말 안타까운 진실이 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자, 영친 여러분들 정말 재치가 넘치시는데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죠? 최현숙님께서 용산에 언어학자, 국어학자, 이비인후과 의사는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왜요? 문해력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항상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희가? 난독 난청이니까. 그러니까 난독 예, 난청이니까. 예, 네. 야, 이거 영산에서 보고 계시면은 우리 핍박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대통령 출신은 이비인후과네요. 예. 이비인후과.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슬프네요. 저는. 슬퍼요. 네, 솔직히. 화도 나면서도 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예. 자, 우리가 대통령님이 우리를 영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언을 드리는 상황이 됐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쇼미더 양심 설문조사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설문조사 커뮤니티에다가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어떠한 걸 물어보면 좋을까 한번 결정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요, 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왜 웃으세요? 시간을 끌어주셔서 너무 좋았어. 평소보다 좀 많이 느리시네.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럴까요? 좀 천천히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런 얘기를 했네. 네, 우리 본부장님은 저희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네. 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또 마지막까지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무한 감사드린다는 거, 제가 영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월요일 날 5월 1일 근로자 날 아니겠습니까? 저희 방송은 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경제적인 방송사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사랑하는 금요일이 아니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분으로 따지는 우리가 또 다행스러웠죠. 어쨌든 월요일 날 쉬시고요. 화요일 날 저희가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 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 많이 날려버리시고 주말 동안엔 아마 대통령의 국빈 방문 마치고 난 이후의 소식들이 지금 속속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무궁무진한 이슈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